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긍정적인 사고가 좋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의 반대말은 부정적인 사고일까? 이것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인 사고의 반대말은 부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과 부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선한 자의 사고, 여기서 사고는 생각 이런 뜻입니다. 선한 자의 사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하지요. 선한 자의 반대편에는 당연히 악한 자가 있겠지요. 따라서 긍정적인 사고의 반대는 악한 자의 사고이고, 부정적인 사고의 반대도 악한 자의 사고입니다. 흔히 컵에 우유가 반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컵에 우유가 반이나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하는,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은 컵에 우유가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컵의 우유가 반이나 남아있다고 하는 그것은 물론 긍정적인 사고이면서 선한 사람의 사고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우파가 될 수도 있고 컨서베이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컵의 우유가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사고이면서 동시에 선한 자의 사고입니다. 둘 다 선한 자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경우 이들은 리버럴이 될 수 있고 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좌파는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한 성향을 가리키는 것이지, 국가를 변혁하려고 하는 국가 변혁파, 이것은 좌파에서 배제시킨 그런 개념입니다. 일단은 선한 자와 악한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고 볼 때 선한 자가 인류의 진보를 이끈 역사의 주인공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선한 자는 다수이고 악한 자는 소수, 그것도 극소수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한 자는 다수이고 악한 자는 소수인가? 그것을 한번 과연 그런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법률을 만들 때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법률을 만들까 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이 의문을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컵이 있는데 그 컵에 악한 자가 찰랑찰랑하게 가득 차 있고 선한 자는 거의 없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선한 자가 다수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세상에서 99%가 악한 자인 그런 세상에서
법률을 만들자고 의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고 하는 법률을 만들자. 그럴 때 99%가 우리는 아무도 이 A라는 법률을 안 지키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겠지요. 아무도 안 지킬 법률을 과연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걸 법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악한 자가 다수인 세상에서는 모두 다 같이 지키자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법은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법 없이 힘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힘으로 빼앗아 가거나 속여서 뺏어 가거나 하면 되는 그것이 질서인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고대대로 그리고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질서를 찾아낼 것인가 하면서 끊임없이 약속하고 끊임없이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개선시키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인간 세상은 악한 자가 다수인 세상이라고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그 전제는 틀렸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다수일 수 없다 하고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역시 이 세상을 하나의 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찰랑찰랑하게 가득 들어있는 것이 다 선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법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이 법을 지킬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고 우리 인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은 선한 자가 다수인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자가 다수다. 그렇지만 컵이 그 윗부분에 빈자리가 있었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은 그곳에는 아마도 그 극소수라고 이야기한 악한 자가 존재할 겁니다. 악한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선한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혹시 힘으로 그 세상을 장악하게 돼서 그들이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악한 자가 만드는 법은 자기가 지키려고 만드는 법이 아니겠죠. 그들은 법을 만들 수 있는 논리 회로를 갖고 있지도 않은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선한 자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법을 만들면 항상 복수하는 잔혹한 그런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비해서 본다면 헌법, 국가 시스템, 그리고 국민 전체에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와 자율이라고 하는
그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독재의 법을 만드는 것이지요. 선한 자 속에는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우파와 좌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의 속에도 그들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우파와 좌파가 다 들어 있겠죠.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그 악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너무나 강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있는 우파 성향, 좌파 성향이 악한 성향에 다 덮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선한 자가 다수이고 극소수의 악한 자가 있고, 물론 우파와 좌파는 양쪽에 다 있지만 그래도 우파라든지 좌파라고 하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역시 선한 자들을 가리킨다. 악한 자는 그냥 악한 자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악한 자가 아니면서 혹시 우파 혹은 좌파가 이 악한 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악한 자의 세상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집을 잘못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악한 자와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통치기관이 3개 있습니다. 국회, 법원, 정부, 이렇게 3개의 통치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이때를 전후해서 통치기관 중에 하나인 법원은 그 자체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이한 이야기로 하자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 하고 그 내부에서 법원을 한 나라처럼 본다면은 반란군이 있었던 건데 그 반란군 측의 판사들이 그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반란군 측의 판사는 특징이 거기에 대법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통치기관에 일종의 내란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반란군 측의 판사들과 참여연대 같은 그런 시민단체들, 그리고 정당 중에는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 이들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섰습니다. 검찰 사냥개가 법원을 강제 수사하게 하라. 이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검찰에 직접 가서 고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는 대법원장이 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김명수 씨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반란군 측에 지지를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떤가? 반란군 측은 역시 소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특성상 판사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옆에서 불이 나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가 위험하지 않는 한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판사들은 대부분 이 일에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란군 측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판사들이 지금은 득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세간의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반란군 측의 판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뜻이 맞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내면서 이러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개헌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제안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란군에 속해 있는 대법관이 그 안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 평판사인 그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상을 주려고 이러한 그 개헌안을 만들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집중해서 살펴봅시다. 정말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인지.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런 식의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보면은 제안 이유라는 것이 있고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목인데 그 주요 내용 속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법관은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원입니다. 임기라고 하는 것은 정년과는 구분되는 다른 개념이죠. 헌법 제105조 제3항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관은 10년 단위로, 10년 주기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연임이 돼서 정년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되죠. 도중에 스스로 나가거나 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법관의 그 직에서 그것을 일반 직장같이 생각을 했을 때 직장에서 퇴직당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관의 임기제,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신분을 보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임기 10년으로 연임하는 데다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법관의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하겠죠. 그런 제도가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신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법관의 그 신분 보장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종신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있고, 이때는 정년제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살아있는 한 계속 그 직에 있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년제도 있는데 임기제를 없애버린 이것이 신분 강화냐, 신분 보장 강화냐? 그렇지 않죠. 종신제가 아니면서 임기제, 10년 임기에다가 연임까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보장을 다 삭제해버리고, 게다가 정년제는 그대로 두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무식해서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된 것이냐, 둘 다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알고도 이런 거짓말을 했고 국회와 국민과 법관들을, 판사들을 속이려고 했다면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분명히 악한 자이겠죠. 그것이 아니고 무식해서 이와 같은 거짓말을,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옳다고 주장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무식이 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것도 내내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개헌안에 대한 자신들의 설명과 이것을 보았을 때 청와대 대통령은 악한 자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무엇인가? 대법원장이 아니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지금까지 헌법상 보장되었던 10년의 임기와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박탈됐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법관에 대해서 10년의 임기 보장을 삭제한 것으로 부족했던지 이번에는 해임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개헌안 제106조 제1항입니다.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현행 헌법에는 없던 해임이라고 하는 것을 제106조 제1항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헌법이 임기 10년으로 게다가 연임까지 가능하게 해서 그 신분을 보장해주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게 해놓고, 그리고 징계 처분으로 당연히 해임은 불가능하게 했던 이러한 헌법상의 보장을 전부 다 뜯어내 버린 겁니다. 이제 법관은 단지 징계 처분으로 해임되는 그런 공무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국회에 낸 개헌안에서 주요 내용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법관의 임기제 폐지를 보완하여 법관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가했다. 법관의 임기제
폐지라고 하는 것은 임기 보장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보장이 박탈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긴 기간 법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넣어준다면 보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쉽게 해임할 수 있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임기보장을 박탈해 놓고 거기에 보완하는 것이 해임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한 번 때린 곳을 또 더 때리는 그러한 것을 보완이고 혜택이고 배려라고 이야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법관의 징계 종류에 해임을 추구했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주권주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헌법주의 국가들은 공정한 재판, 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공정한 재판을 대단히 중요하게 지키고 그것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관이라고 하는 것,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개인의 출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말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법으로서 재구시를 하면서 한간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을 헌법과 법률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국가를 수호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법관에게 입혀놓았던 갑옷을 다 벗겨낸 것이지요. 이번 개헌안은 역시 악한 자의 개헌안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죠. 판사회의를 주도해서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구멍을 내서 외부에서 그곳을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사법부의 완전한 그 보호막을 깨뜨렸던 이 판사회의 주도자들은 이제는 실감했을 겁니다. 토사구팽이 남의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참여연대의 명단을 보면 법관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표 쓴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보면은 이러한 법관의 그 신분보장을 무너뜨리고 법관이 이제는 아주 허약한 존재로 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헌법에서 법관의 신분보장을 그렇게 든든히 해주고자 하는가? 그것은 법관이 귀한 존재라든지 특별한 귀족 이런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현행 헌법 제10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래서 이 헌법 제103조가 목적하는 것, 이것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공정한 재판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수호인 것이죠. 누가 할 수 있는가? 법관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허약합니다. 그래서 헌법이 직접 법관의 신분 보장을 해준 겁니다.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줄 때 그들은 헌법과 법률과 리걸마인드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개헌안은 법관을 갑옷도 없는 병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이 저 살자고 권력에 빌붙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법관이 권력에 빌붙는 것이 탐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죠. 돈을 벌든지 출세하든지 이런 것인데, 소위 문재인 시대에는 법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권력에 빌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빚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로 빗장이 풀린 사법부, 그 사법부는 이제 그나마 아직도 유언했던 그런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대폭 무너졌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독립성을 상실했죠. 이 판사회의 주도자들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대단한 권력자라고 해서 그들을 손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사법부가 깨어지고,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장차 국회 또는 정부에 종속되게 되는, 그리고 정작 평판사들 자신들의 헌법상의 신분보장, 그것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뿌리를 뽑힌 것은 모든 판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조용한 판사들, 그리고 앞에 나와서 활기차게 움직이던 판사회의 주도자들, 그 모두가 피해자로 된 것입니다. 법이 국민을 잡는 흉기로 된 문재인의 시대, 문재인의 헌법 개정안, 국회의원들이 악한 자와 헤어져서 선한 자의 땅으로 오지 않는 한 설사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든다고 하여도 그것 역시 국민을 잡는 흉기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제 무엇이 헌법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5천만 주권자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